생명을 앗아간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그리고 2003년 34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정부는 이런 대형 참사 때마다 재난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대형 재난재해를 막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연결해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참사는 사고 원인과 피해를 키운 대처 방법을 봤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형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의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재난에 대한 범정부 통합 재난 시스템 현재 있긴 있는 겁니까? 네, 법령상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일단 가장 상위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우리가 또 보통 이제 중대본이라 그러죠. 네. 그 아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라 그러거든요. 예. 거기 본부장은 해수부 장관이고요. 예.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번 그 참사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해경 중심의 지역 지방 그 사고 수습본부가 있었고요. 예. 또 시도지사가 중심되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법령과 이 제도상에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네. 또 이런 각종 본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총리가 처음에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또 그것이 본부장이 해수부 장관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좀 난맥상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은 안행부와 방재청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데, 네. 해양이라든가 항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이 해수부와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들 간의 연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상은 아주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법령은 있는데, 네. 다만 현장 지휘 체계가 일원화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예.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사공만 많고, 예.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시하는 분만 있고, 예. 실제로 일하는 분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예를 들면 재난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정부 부처 간의 그 통신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텐데, 네. 중앙부처나 경찰, 소방, 군, 또 지자체까지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예. 통신수단도 뭐 다른 걸 쓰다 보니까는 네. 이게 많은 혼란이 있었고, 예. 헬기와 이 해상에 있던 분들과 연결도 잘 안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국가 그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우리가 보통 재난망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 구축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2년 정도 지금 계속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요번에 그 대응하는데 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법령에는 분명하게 그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는데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거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아주 큰 문제인데 왜 그렇게 됐었을까, 그동안에 상당히 좀 네. 의문이 듭니다. 네. 왜 그랬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지휘가 현장에 일하는 분들과 네. 위에서 지시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 위에 계신 분들은 일반 행정직이고, 네.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소방이나 해경 이런 분들은 또 일반 행정직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있었고, 대개 보면은 아까 왜 제가 지역이나 지방 사고수습본부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주로 보고 이런 거를 주로 하다 보시니까 자꾸 체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고하다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명을 구조하는 거겠죠. 배보다 중요한 게, 배를 군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명구조고 그렇죠. 예. 위에 있는 분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인명구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올바른 자리에 가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지금 문제 벌써부터 나오는 게 국가안전처 신설도 안 됐는데 과연 총리실 산하에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협업부처의 조직을 즉각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그 총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총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그 만일 국가안전처라고 못을 박는다면요. 그렇다면은 처단위 정부 조직은 정부조직법상에 총리 산하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본다면 법제처 하시고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총리 산하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뭐 위상 이런 거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뭐 일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대통령 직속이냐 어떤 총리 산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 관리 및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각종 재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각종 그 법령을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 명칭은 뭐든 간에 거기서 총괄 조정권을 어느 정도로 발휘할 것이냐. 또 정부 부처 간에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급박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처단위 조직은 당연히 그 집행력이 원래 약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행 그 소방방지청이라든지 해양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안전에 관한 집행 역량을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 또는 명칭은 뭐든지 간에 거기서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의 역할을 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하나 지금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해양경찰청이 지금 주관기관인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사고 수습 비용 걱정 때문에 졸속으로 대응했다. 뭐 이런 지적도 또 어떤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산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고 수습 비용 때문에 졸속으로 대응했는지는 앞으로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내용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순환구호법상 그 구조 비용이나 정산 체계가 너무 복잡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대형 요번처럼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요. 해경청이 주도가 돼서 민관 합동 군안 구조를 이제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청해진 일이 되겠죠. 사고 책임이 있는 선주가 군안 구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구조 사업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사후 정산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도 이제 계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험금을 지급하는 여부라든지 이번처럼 사고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각종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구조 비용 같은 게 지급이 상당히 늦어져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고에 일단 사고 초기에 우선 그 관련 비용은 해경이 일단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해경은 해난 구조에 대비한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그렇게 예비비도 없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뭐 이게 국가가 절대적으로 다 나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뭐 그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은 당장은 뭐 해운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좀 연계해가지고 잘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 이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까 말씀하신 중대본이 이제 꾸려졌는데 네. 그게 꾸려지기까지 지금 나오는 바에 의하면 55분이나 걸렸다고 그래요. 네네. 상부에 보고를 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상부 보고 체계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네.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좀 보완이 돼서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면 네. 어떤 시스템을 어떤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거기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 보고나 언론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에서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현장 전문 대응 조직에게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중대본 같이 상위 기구는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현장 조직이 네. 실질적인 대응 구조 업무를 하는데 타 부처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협조가. 네. 해군 함정도 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타 부처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즉 네. 지금처럼 지휘 통제하고 보고하라 이게 아니라 네. 현장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네. 지원해주고 타 부처의 업무를 조정해주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에도 지금 그 국가재난관리통합 시스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잘 안 됐는데 왜 그동안엔 마련을 못했습니까? 그동안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법령이 이 소관 부처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재난관리 관련 법령이 제가 알고 있기로 127개로 알고 있고요. 네. 관련 매뉴얼이 한 3,0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또 소관부처부만 종쪽으로만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네. 사고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합 재난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부처에 해당되는 재난은 거의 없어요. 네. 따라서 부처 간 업무의 통합, 융합이 필요한데 네. 실질적으로 현재 법령이나 매뉴얼은 네. 그러한 실제 사고 유형별로 바로 현장에서 적실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아하. 그러면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그 말씀들 중에 잠깐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국가 재난 위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분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된 모양이죠. 네. 네. 그거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제 원래 가장 중요한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법을 보면은 네. 총리와 안행부 장관이 총괄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이 되고요. 네. 안행부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중대본 본부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관련 법규를 보면 예.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 대비 복구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는 위기 관리에 관한 정보와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혼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가안보실에서 해야 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혼란이 발생한 건데요. 네. 청와대 주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다. 네. 안행부가 재난 대응에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것이다라는 논란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사실상 국가안보 위기, 즉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화재, 붕괴, 선박의 전복이라든지 네. 실질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사실상의 재난 발생이라는 것은 국가안보 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란 말씀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차제에 네.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와 네.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어떠한 형태든 업무 조정을 확실히 하든 아하. 통합을 하든 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가안전처 새로 만든다고 하는 국가안전처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왕 만드는 거 분명하게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점들을 분명하게 챙겨야 됩니까?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127개의 각 부처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법을 잘 살펴봐서 네.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가 그 법에 관한 총괄 조정을 강제 조정권까지 갖고 명시화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3,000여 개의 매뉴얼은 실제 재난 사고의 유형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예. 뭐 해난 사고 같으면 예. 선박의 종류, 뭐 예. 유조선이다, 여객선이다. 그다음에 선박의 규모, 뭐 네. 몇천 톤이다. 사고 위치, 사고 원인, 예. 뭐 보건용 문제다, 화재다, 기름 유출이다, 아니면 복합 재난이다. 예. 이런 것만 여러 가지만 조합만 잘해도 네. 이번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네.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경우에 9.11 테러 이후에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안보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사항을 중점에 두면서 좀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하려면 시간에 조금 저희가 구애받는 것을 약간 좀 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대형 재난의 원인 분석만 제대로 해도요. 네. 사실상 앞으로 많은 일이 저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네. 우리에겐 좀 조급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고 뭐 예. 일사불란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2, 3년 조사를 해서 아하. 아주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유사한 재난을 계속 발생시키는 아하. 사실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께 대책을 가지고 사과를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이번에 국가안전처 신설하는 문제는 저희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금방 할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어떤 구체적인 그 로드맵을 보이시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언제까지 국민이 만족하고 가장 양질의 또 집행력도 있고 네. 정부 각 부처에 대한 통할 조정도 가능한 네. 그러한 실질적인 법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설득하는 네. 그런 작업이 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창원 교수님 오늘 아주 조목조목 아주 잘 짚어주셔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문가이신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였습니다.